네, 안녕하세요. 그 심장내과 지금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배성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학생들도 좀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고, 특히 그 사전 신청 들어보니까 이 생성형 AI 활용이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셨다고 하셔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활용을 어떤 식으로 논문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연구를 한 게 있어서 조금 개념을 조금 뭐 제가 꼭 한 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이제 그 GPT 그 뭐냐 이 보면은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준 게 유행이라서 지금 병원도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브리풍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에 있어서 디지털 병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지털 병원으로서 가장 세 가지 사람을 위한 디지털이라고 해서 최상위 의료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 환자 안전과 편의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개원을 했었는데요. 많은 이제 환자 안전과 공감하고 의료 효율성 증대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박진영 교수님께서 이제 소장을 맡으셔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이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서비스 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이렇게 계속 상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GPT 다들 뭐 많이 관심 있으시고 뭐 지브리 그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카톡의 프로파일이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의학계도 이제 GPT가 계속 열풍이 불고 있고 이런 실무도 활용이 있지만 또 이제 연구에서 GPT 활용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도 관심이 있고요. 사실 뭐 재밌는 이제 블로그 데이터 제가 가져오긴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빨간색 그래프고 GPT랑 그 나온 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인데 보시면 AI 관심이 좀 높았다가 좀 줄었다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다가 GPT가 나와서부터는 굉장히 AI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사실 AI는 있었지만 관심이 대중에서 좀 관심 못 받다가 2024년도, 23년도에 이제 GPT 3.5가 나와서부터 이런 GPT 자체가 AI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가 없는 검색어과 GPT하고 AI를 같이 검색했을 때 훨씬 어떻게 보면은 그 검색량도 많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아시겠지만 5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그림도 그렸었고 생성형 AI 활용으로 해서 이런 주제로서 이제 활용할 것을 이제 제안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뭐 생성형 AI 활용 분야 보면 이제 문제 인식으로 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도래가 되고 고령자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분들은 핸드폰도 좀 사용하기 좀 버겁고 이런 분들이 있고 기존 솔루션 특히나 이제 이런 것 정보들이 뭐 스마트폰 아무리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놔도 정보가 복잡하고 일방성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줘만 되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이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 목표는 챗 GPT 등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 또는 뭐 미디어 생성 그런 모델을 활용해서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나 솔루션을 기획하고 MVP 미니멈 밸류 베리어블 프로덕트를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주된 목표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방향성은 이제 첫 번째는 고령자 친화성. 아무래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힘드니까 복잡한 기능보다는 고령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AI를 좀 융합을 해서 단순한 이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통해서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새로운 시각화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약자와의 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미 있는 도전이 중요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 고령자를 위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솔루션 기획 및 개발이고 이제 실제 이제 세부 주제는 당일날 공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AI 기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픈AI 뭐 GPT라든가 제미나이 뭐 클라우드나 기타 오픈 소스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또 이제 온프라미스 모델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활용 아이디어들로 뭐 이렇게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로봇이라든지 뭐 정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보를 좀 요약해서 번역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미지 생성형으로 해서 뭐 달리라든가 이제 미드저니 많이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약 안내라든가 뭐 건강 수칙 그다음에 직관적인 뭐 시각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고령자 대상의 뭐 인지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건강 관련 포스터 홍보물을 이제 맞춤형 시각 자료를 만든다.
한다든가, 그 외에도 이제 음성이나 영상 생성형 뭐 AI에서 이 TTS라든가 음성 합성이라든지, 또한 이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 텍스트를 뭐 음성으로 변환하든지, 아니면 아바타라든지 원격 진료 보조나 뭐 다문화 이런 고령자 지원을 위한 이런 서비스도 개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할지 한번 뭐 고민, 좀 예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령자분들은 뭐 건강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앱 사용이 복잡하다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이라면, 이런 해결 아이디어에 AI가 말로 질문을 하면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비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AI GPT를 오픈 데이터셋을 통해서 일상 건강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식단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고, 어르신들이 좀 쉽게 쓰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저도 요새 어플 보니까 이런 어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어플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조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사례로는 노인 고독사 방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그 AI가 이제 돌봄 전화, 이제 다른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라고 해서, 아마 뉴스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해서 뭐 이렇게 심정지 올 뻔한 안 좋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발견한 적도 있었다는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었을 텐데, 특히나 이제 헐몬 어르신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독사,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지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스마트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효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장난감 인형인데 이제 AI 서비스가 들어가서 이제 노인의 정서라든가 인지 돌봄 로봇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매 예방이라든가 고독사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이렇게 또 제공하는 또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제가 했던 연구는 챗GPT로, 사실은 저는 심장내과다 보니까 이제 질환에 대한 거라든지 갑자기 삼장이 쓰러지거나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담배 피면 당연히 안 좋죠. 그다음에 뭐 유전자 뭐 내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이가 좀 많거나, 그다음에 뭐 체중이 좀 많이 들거나,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 사람의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이렇게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넣어가지고 값을 계산하면은 이제 10년의 이제 그 리스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계속 복잡하죠. 이걸 다 하나씩 놓고 있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특히나 이제 진료 현장 진료, 아마 많은 선생님들 진료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상상으로나 인터넷이나 한번 드라마에서 진료 이렇게 본 적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뭐 이제 환자분들이 뭐 가슴이 답답해요라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물어보게 되죠. 증상이 어땠는지, 기저질환이 어땠는지, 술 담배는 어땠는지 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 막 다 물어보면 좋죠. 그렇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뒤에 있는 환자들이 다 째려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뭐 진료 시간이 진료 대부분에는 4분에서 5분 이하. 그래서 뭐 외국은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더 오래 본다고 아마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초진이라든지 외래에서 진찰료가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더 오래 볼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초진이라든지 진료비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던 거는, 챗GPT가 의사 역할 일부라든가 뭐 계산이라든가 리스크를 이제 잘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 이제 의생명 시스템 공학 교실 이제 윤도경 쌤과 한창호, 김동원, 김송수 우리 박사과정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 예측도를 이제 UK 바이오뱅크라는 데이터로 분석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인데, 실제 이제 환자한테 이제 이 10년 리스크를 한번 계산해 봐라 해서 나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피 검사라든지 결과를 이제 던져주고, 이 사람의 리스크를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하면 얘가 이제 8.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UK 바이오뱅크랑 이제 코제스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잘 예측을 하는지 봤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GPT 3.5하고 4를 이용을 했었고, 0.75 정도 예측을 잘 하는 걸로 나와져 있었고요. 기존에 이제 뭐 ACC라든가 프레임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리스크 스코어랑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였었고, 보시면 코제스로도 검증을 했었는데 크게 변동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GPT로 예측을 한 게 이렇게 그 추후에 그 리스크나 환자가 이제 쓰러질 수 있는 리스크를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GPT가 가장 큰 맹점이 이제 같은 단집을 이게 실제로 리뷰어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질문을 6번 던졌는데 계속 6번마다 다 대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템퍼러처별로도 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템퍼러처별로 0.0부터 1.0, 아무래도 템퍼러처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올라가고, 템퍼러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콜드, 되게 이제 딱딱한 답변을 주게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해서 그런 변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차이 나는지 봐서 0.4 정도가 AUC가 가장 높으면서도 퍼포먼스 그 뭐랄까 베리에이션이 좀 가장 적겠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했었어. 가장 또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피검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그 체중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서도 과연 이제 리스크를 잘 예측해나 봤더니 여전히 잘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런 진료 현장에 이제 도움이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사실 코호트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코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셋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제스라든지 많은 선생님 뭐 연구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가상의 데이터셋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가상의 세계라든가 가상의 코호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컨셉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실제 이제 가상의 이제 그 원래 기본적인 데이터라면은 그 라지 스케일 코호트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이라든지 통계학적 모델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그 예후에 대한 걸 예측을 한다면, LLM 베이스드로 해서 이제 가상의 인증 이전에 이제 지식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밸리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환자들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이 수식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걸 기반으로 해서 LLM으로 이제 얼마나 예측을 잘 하는지 봤더니 이제 다른 모델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 좀 좋았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 스토리에서 만약에 우리 기존에 있는 거에서 환자 하이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곧 이제 뭐 쓰러질 수 있는 환자군이 이제 한 26,000명, 35만 정도 체크가 됐었는데, 말과 봤더니 이 부분에서 LLM 베이스드로 다시 예측을 해보면 이 중에 한 9명 정도는 실제로 그 로우 리스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스를 이제 진짜로 예측을 해는 것들과 실제로 이제 ACC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흔히 외래 현장에서나 진료 현장에서 쓰는 스코어로 비교를 해보면 이 환자는 이제 2.5%로 리스크가 좀 낮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LLM은 18%로 이 사람 예후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CKD라고 하는 이 홈파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크레아틴 높은 부분에 대해서 CKD가 아무래도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또 리스크가 10%로 이 사람은 모더레이트 리스크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지금 실제 LLM에서는 로우 리스크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커런트 스모커긴 하지만 LDL 수치도 많이 높긴 하지만 젊은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젊고 그런 것들이 43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년까지 예측을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더 예측을 하는 게 있어서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제가 연구를 했던 가장 컨셉이 뭐 요새 가슴이 답답한데 이렇게 마른 되게 건강한 여자분이 이렇게 진료를 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라고 하는데 담배도 피고 이렇게 술도 먹고 막 이런 되게 오베시티한 환자들이 왔을 때 리스크를 기반으로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컨셉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GPT 또 최근에 또 뭐 이제 의사 면허 시험도 다 통과하고 진단에 도움을 줄까 해서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GPT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수준을 다 지금 뛰어넘고 있고 막 경시대급 막 이걸 다 지금 통과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수적인 발전을 속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실제로 의사 시험은 통과는 잘했는데
케이스인데 리얼월드 이제 실제 환자 케이스가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뭐 실제 의사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고민을 해서 연구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온 옴니라든가 아니면 이게 O1 우리가 이제 출원 모델이 새롭게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리얼월드 케이스를 이제 실제로 던져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잘 맞추는지를 봤었고요. 이제 메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이제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렇게 여성 환자분이 혈압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왔는데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다 영어로 던져주고 피지컬이라든가 환자에 대해서 피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EKG라든가 이렇게 그 MRI 사진이라든가 CT 사진도 던져준 다음에 이 사람이 진단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추후에 치료라든가 이런 방향들을 물어보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파라 강글리오마라고 해서 뇌 쪽에 있는 종양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고, 실제 이게 맞았는지 75%가 맞췄는데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크하는 것들에 클리니션들이 체크했던 것과 그 다음에 GPT 모델로 이 퍼포먼스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작을 했었고, 그 3.5하고 4, 그 다음에 옴니까지 하고 5원이랑 그 템퍼러처를 이렇게 조정을 했었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GPT 이렇게 이렇게 코드도 공개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1,400개 정도 그 데이터셋을 모아서 어크리시를 봤더니 이제 클리니션이 한 85% 정도였는데 정답률이, 근데 퍼포먼스가 3.5에서 4, 그 다음에 옴니로 올라갈수록 94%로 굉장히 잘 맞춥니다. 아마 제가 O3도 최근에 나왔는데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돌리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이 들었는데 이제 일단은 이걸로 지금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지를 더 넣었으니까 확실히 더 이미지를 넣으면 넣을수록 데이터를 던져주면 던져줄수록 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컨시스턴시죠. 이제 한 번만 맞췄는 건지 아니면 5번 던졌는데 몇 번 맞추는지를 봤더니 한 번도 다 못 맞히는 경우도 9.7% 정도이지만 86%가 대부분 다 맞췄고, 되게 이거 다 합치면 거의 한 90%대 되고, O1은 훨씬 더 퍼포먼스가 높죠. 그래서 90%가 넘게 거의 한 95% 정도가 대부분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다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진단 영역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즈라든지 검사, 그다음에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들은 휴먼이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있지만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차이 났던 거는 아무래도 휴먼을 진단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 GPT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이렇게 복수가 있고 46세 여성인데 이렇게 위크니스가 있고 심장에 물이 좀 차 있고 어떻게 보면 텅도 이렇게 좀 부어 있고 여러 가지 머리도 빠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진단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뭐 아카디아 아밀로시스가 있고 그다음 SL이라고 하는 루푸스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루푸스라고 체크를 많이를 했었는데 실제 정답은 카디악 아밀로시스로 이제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유만 그 정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또 알려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퓨전도 있고 초음파 상에서도 보이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인들이 좀 아무래도 아밀로시스가 좀 더 같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오원도 리스폰스가 있는데, 이런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밀로시스면 그거에 맞는 치료법이 있고, 또 만약에 루푸스다 그러면 루푸스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GPT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서브미션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생성형 AI 이제 활용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인식과 목표에서 GPT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온프라미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가지고 계시는 조금 파인 튜닝했던 API를 쓰든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뭐 이렇게 API를 쓰는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더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온프라미스 쓴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런 기술적인 좀 가산을 좀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고령자를 위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든가 솔루션들이 그 아이디어를 좀 충분히 내서 정말로 병원에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의료진이나 우리 병원에서 그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